사샤의 오디오북. 닐스의 이상한 여행. 작아진 닐스. 옛날 스웨덴의 남부지방에 닐스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닐스는 공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오직 먹고 놀고 자는 것만을 좋아하는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교회에 갈 채비를 차리는데 닐스는 멍하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에 가시면 2시간 정도 걸릴 테지? 그러면 그동안은 내 세상이야. 뭘 하면서 놀지? 그래, 아버지의 총을 가지고 놀아야지. 이런 닐스의 공리를 알아챈 듯 아버지는 엄한 눈초리로 교회엔 안 가도 설교집은 읽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닐스는 네, 그럴게요 하며 선뜻 대답은 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커다란 팔걸이 의자까지 준비해 주면서 루터의 설교집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설교는 14쪽도 넘는다. 한쪽이라도 그냥 건너뛰면 안 돼. 돌아와서 확인할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닐스가 공부는 하지 않고 장난치기만을 좋아해서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닐스의 집은 가난했지만 아들 걱정만 없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닐스가 사는 벤메헤이 마을은 스웨덴의 남쪽 끝이라서 봄이 일찍 왔습니다. 봄바람은 새싹을 돋게 하고 숲의 떡갈나무는 보기만 해도 쑥쑥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닐스의 집 마당에서는 닭이랑 거위가 놀고 있었습니다. 닐스는 팔걸이 의자에 앉아 설교집을 읽다가 졸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닐스는 달그닥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맞은편 거울 속에 비친 하미 뚜껑이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함은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함에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참 이상하다. 도둑이 들어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닐스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함 위에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게 아닙니까? 그림자가 점차 뚜렷해져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톰태였습니다. 톰태는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 나타나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며 말썽을 부린다는 전설의 요정이었습니다. 이야기로만 듣던 톰태는 10cm가 될까 말까한 키를 가진 주름투성이의 늙은이였습니다. 닐스는 잠에서 깨어 톰태를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저렇게 작을 줄이야. 손바닥 안에 넣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닐스는 작은 톰태를 잡아 골탕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을 수 있을까? 먼저 책상에서 난로로 눈길을 옮겼습니다. 난로 옆의 주전자, 냄비, 물통, 찬장 안의 나이프, 포크 등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닐스의 눈길은 벽에 걸린 매미채로 옮겨갔습니다. 닐스는 재빨리 일어나 매미채를 들어 함 가장자리를 덮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톰태를 잡았습니다. 톰태가 나오지 못하도록 닐스는 애를 썼습니다. 톰태는 닐스에게 애원했습니다. 날 좀 놓아줘. 그러면 네 요구를 뭐든지 들어줄게. 닐스는 순간 저 귀찮은 설교집을 읽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는 요술을 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닐스는 톰태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닐스는 누구에겐가 거칠게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잠시 후 닐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톰태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닐스는 방 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방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톰태가 마술을 걸었나? 책상도 의자도 설교집도 너무나 커져서 그 위에 올라가지 않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닐스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니, 저놈이 누구야? 요정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데 저 작은 놈이 내 모습과 똑같은데. 닐스는 놀라 손뼉을 쳤습니다. 거울 속의 꼬마도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거울 뒤에 요정이 숨어 있나? 그러나 거울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닐스는 톰태의 마술에 걸린 것입니다. 거울 속의 꼬마는 바로 닐스였습니다. 닐스는 아주 작은 꼬맹이가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꿈일 거야. 닐스는 소리쳤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닐스는 여전히 꼬맹이였습니다. 닐스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궁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톰태를 찾아 잘못을 사과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닐스는 톰태를 찾기 위해 찬장 및 선반 위, 벽장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나중엔 쥐구멍까지 뒤졌으나 톰태는 없었습니다. 닐스는 톰태를 찾으면서 이제까지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심술을 부리지 않겠다. 장난도 치지 않을 것이며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을 것이다. 본래의 모습으로 된다면.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닐스는 문득 어머니에게서 들은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톰태는 외양간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닐스는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이때 참새, 거위, 닭 등이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짹짹, 꼬꼬대꼬꼬. 저 장난꾸러기 심술쟁이 벌받았군. 잘됐다. 놀랍게도 닐스는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닭들은 닐스를 보고 자꾸 고소하다 고소해 하며 놀렸습니다. 닐스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닐스는 예전에 닭들이 무서워하던 키가 큰 닐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닐스는 닭들의 놀림을 계속 받았을 것입니다. 닐스는 고양이가 반가워서 고양아 고맙다. 너는 톰태가 어디 있는지 알겠지? 나에게 좀 가르쳐 줄래? 하고 애원했습니다. 고양이는 일부러 엄하게 대답했습니다. 톰태가 있는 곳쯤이야. 그런데 너에게는 가르쳐 주고 싶지 않아. 왜 그래 고양아? 톰태가 나에게 마술을 걸었단 말이야. 날 좀 도와줘. 응? 너를 도와달라고? 늘 나를 못살게 굴더니. 이렇게 말한 고양이가 갑자기 닐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눈을 불꽃처럼 반짝이며 귀를 바싹 세우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닐스의 목을 물려고 했습니다. 닐스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 닐스를 괴롭힌 고양이는 이번만은 봐주겠어. 주인 아주머니의 공을 봐서 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맥이 풀린 닐스는 톰태를 찾기 위해 바삐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외양간에 들어서자 소 3마리가 동시에 울었습니다. 5월 장미라는 소가 닐스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봐. 한번 멋지게 걷어차 줄게. 황금다리라는 소가 또 말했습니다. 어서 이리 와. 늘 못살게 굴었으니 맛을 보여주마. 5월 장미는 몹시 화가 나서 이리 오라니까. 너는 너희 어머니가 젖을 짜러 오면 따라와서는 날 걷어차기도 했고 또 우유를 쏟아버리기도 했어. 이제 그 안갚음을 해야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닐스는 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소들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닐스는 소들을 피해 얼른 외양간을 빠져나왔습니다.
요양간에서 나온 닐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닐스는 농장을 둘러싼 높은 돌담에 올라갔습니다. 닐스는 본래의 사람으로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했습니다. 이건 기막힌 일이야. 동물들도 나에게 덤벼들려고만 하니 부모님이 교회에서 돌아오시면 얼마나 놀라실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난 이제 친구들과 놀 수도 아버지를 도와 농장 일을 할 수도 없어. 그리고 나한테 시집 올 색시도 없을 것이야. 난 괴물인걸. 닐스는 자기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보잘것없는 집으로 여겼었지만 지금의 닐스에게는 궁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닐스를 둘러싼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새싹이 움트고 꽃이 망울을 맺고 새들이 지저귀고. 그렇지만 닐스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과 뛰어놀 수가 없었습니다. 기러기 때와 함께. 눈부시게 맑은 하늘에는 기러기 떼들이 북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 하며 격려했습니다. 날아가던 기러기 떼가 사뿐히 내려앉아 거위를 보고 큰 소리로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날아보지 않을래? 이리 와 하고 깨웠습니다. 그때마다 늙은 엄마 거위는 저 기러기 떼와 어울리다가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어 하며 어린 거위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몰텐이라는 어린 쑥거위는 엄마 거위의 말을 듣지 않고 이번에 또 기러기 떼가 오면 따라가야지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기러기 떼가 또 날아왔습니다. 같이 가자 기러기들아.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갈 테야. 몰테는 날개에 익숙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닐스는 저 큰 거위가 날아가 버리면 부모님이 크게 낙심하실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닐스는 재빠르게 몰텐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넌 가면 안 돼. 하지만 몰텐은 닐스를 뿌리칠 겨를도 없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닐스는 간신히 거위 등에 올라앉았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닐스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닐스는 회를 치는 몰텐의 깃털을 헤치고 그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바람이 닐스의 몸을 사정없이 스쳐갔습니다. 닐스는 뭐가 뭔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를 가더니 몰텐은 속력을 늦추었습니다. 13마리의 기러기가 닐스를 에워싸고 날았습니다. 정신이 들자 닐스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바둑판 무늬의 천을 깔아 놓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닐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것이 뭐지? 네모진 저거. 옆에 날아가던 기러기가 대답했습니다. 저건 밭과 목장이지. 그것은 스콘의 들판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씨를 뿌린 호밀밭은 지금 초록빛으로 싱싱하게 자라고 있고 노랑 무늬로 보이는 것은 떡갈나무 숲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닐스에게는 모든 것이 바둑판 무늬로만 보였습니다. 이제 닐스는 날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것저것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철새들이 하늘에 쫙 퍼져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날았습니다. 너희도 이제 가는구나. 응, 그런데 그곳에 봄이 왔을까? 글쎄, 아직 호수에 물도 차고 나무에는 잎도 나지 않았어. 한참을 가다 보니 기러기 떼는 닭들이 노는 곳까지 왔습니다. 여긴 어디지? 닭들은 별명을 붙여서 대답을 잘 합니다. 이를테면 가난한 농가의 닭들에게 농장 이름을 물으면
여긴 빈털털이지 하고 대답합니다. 귀족이나 잘 사는 집의 닭들은 행복의 샘, 보물밭 따위의 이름을 붙입니다. 부잣집 닭들은 몹시 건방져서 기러기가 묻기도 전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디베크님의 농장이야. 기러기 떼는 가는 곳마다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높다란 굴뚝이 솟아있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있는 닭들이 여기는 율드베리아 설탕 공장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 설탕 공장은 닐스도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닐스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요. 기러기 떼는 스콘의 지방을 구석구석 날았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일은 땅 위의 거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덕을 찾아가는데 너희들도 함께 가자. 아니야, 아직 때가 일러. 너희들이나 가. 함께 가자. 우리가 나는 법을 가르쳐 줄게. 거위들은 약을 올리는 기러기 떼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모두들 총알이나 맞고 죽어라. 듣고 있으려니까 닐스는 웃음이 나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장 아카. 땅 위에서만 살던 거위는 하늘을 나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힘이 빠져 기러기 떼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맨 뒤에서 날던 기러기가 캐브네 카이세의 아카 아카 하며 앞장선 단장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 흰 거위가 못 따라와요. 빨리 날라고 일러라. 그러나 거위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래로 내려갈 뿐 앞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기러기가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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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급하게 불렀습니다. 또 왜? 맨 앞의 단장인 아카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위가 자꾸 땅으로 내려간다니까요.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못 따라오면 돌아가라고 해. 단장 아카는 화를 냈습니다. 몰테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랩란드까지 데리고 갈 생각도 없으면서 자기를 깨어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100살이 넘은 늙은 단장 아카는 매정한 기러기였습니다. 몰테는 자기도 만만찮은 짐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날았습니다. 어느덧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기러기 떼는 본부 호숫가에 내려앉았습니다. 닐스를 태운 거위 몰텐도 내렸습니다. 호수는 곳곳이 얼어 있었습니다. 닐스는 추운 땅에 온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굶은 탓입니다. 배고파. 어디 먹을 게 없을까? 닐스는 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해는 지고 호수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무서운 것이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늘을 알던 즐거움은 사라져버리고 배고픔과 추위와 무서움만이 몰려들었습니다. 닐스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몰텐뿐이었습니다. 몰텐은 너무나 지쳐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닐스는 지금까지 동물을 사랑하기는커녕 늘 못살게 굴었지만 몰텐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생각에 몰텐이 사랑스럽고 소중했습니다. 지쳐서 숨을 헐떡이는 몰텐에게 닐스는 호수에 가서 물을 마시면 기운이 날 거야 몰텐 하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몰텐은 너무나 지쳐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몰텐이 이러다가 죽으면 닐스도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몰텐이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닐스는 있는 힘을 다해 몰텐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몰텐, 호숫가에 왔으니까 물을 좀 마셔. 물을 마신 몰텐은 겨우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닐스는 몰텐이 기운을 차리자
자기도 먹을 것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닐스는 토끼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에서 물장구를 쳤습니다. 몰테는 농어 한 마리를 잡아서 닐스에게 주었습니다. 어서 먹어. 배가 무척 고플 텐데 아까 내게 친절하게 대해준 보답이야. 닐스는 기뻤습니다. 거위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닐스는 날 생선을 먹는다는 것이 어쩐지 꺼림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고픔을 면해야 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고 비늘을 긁고 농어를 먹었습니다. 끝까지 먹는 것을 지켜보던 몰텐이 나지막하게 우리는 매정한 기러기를 만난 거야, 그렇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만일 랩란드까지 날아간다면 거위의 실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몰텐은 쉽사리 포기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때? 나를 도와주는 셈치고 같이 가지 않을래? 닐스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얼른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돌아가고 싶어. 가을이 오면 널 집까지 데려다 줄게. 난 결코 네 곁을 떠나지 않아. 몰테는 정답게 말했습니다. 사실 닐스도 작아진 자신의 모습을 부모님께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응, 좋아. 너와 같이 갈게. 그 순간 기러기 떼가 단장을 앞세우고 이쪽으로 날아왔습니다. 몰테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자그마한 몸집의 기러기들이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깃털은 모두 칙칙한 잿빛이고 큰 발은 갈라져 거칠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러기들은 깔끔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몰텐이 닐스에게 묻는 대로 순순히 대답해줘. 그러나 네가 사람인 것은 숨겨야 해. 저들이 무척 싫어할 거야. 하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기러기 떼가 눈앞까지 왔습니다. 이윽고 기러기 단장인 아카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들이 누군지 자세히 말을 해줘. 별로 내세울 건 없지만 저희는 작년에 스코네에서 태어나 가을에 홀게르손이라는 사람 집에 팔려가 지금껏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집안이군. 아카는 빈정대며 말했습니다. 헤엄이나 다름질박 같은 것 잘해? 아니요. 자랑할 건 못 돼요. 너희들이 우리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2, 3일 우리하고 있어보면 알겠지? 어때? 아카의 말에 몰테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그러자 단장이 이번에는 닐스를 가리키며 저건 뭐지? 지금껏 본 적이 없는 것인데. 제 친구지요. 데려가면 반드시 쓸모가 있을 거예요. 이름이 뭐지? 몰테는 뜻밖의 질문에 어리둥절해서 잠시 대답을 못하다가 엄지도령이라고 불러요. 라고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톰태의 친척쯤 되나? 단장 아카가 묻자 몰테는 엉뚱하게 당신네 기러기 때는 언제 쉬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두워지면 못 오시지. 몰테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단장은 거두름을 피우며 난 스웨덴의 케브네카이세 산에 사는 기러기 단장 아카야. 그리고 내 오른쪽이 익시, 왼쪽이 칵시, 또 콜메, 그 옆이 넬이야. 그 뒤는 비시와 쿠시라고 하지. 그리고 이놈들은 아무 데서나 마구 자란 놈들과는 달라. 훌륭한 놈들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닐스는 몰텐이 자기에 대해 숨기는 것이 못마땅해서 앞으로 불쑥 나왔습니다. 난 닐스 홀게르손이죠. 농사꾼의 아들이고 아침까진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만. 닐스가 채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러기 떼는 닐스를 경계하며 주춤주춤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성을 내며 썩 없어져. 우리는 사람과 한편이 될 순 없어.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당신들은 겁쟁이군요. 이런 꼬맹이를 경계하다니. 몰텐이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새면 돌려보낼 테니 오늘 밤만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합시다. 기러기 떼는 차츰 두려워하는 빛이 사라졌으나 여전히 저놈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보장만 한다면 오늘 밤만은 같이 지낼 수 있어 하고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봐, 내일 저놈을 돌려보낼 책임을 져. 그러자 몰텐은 나도 함께 갈 거야. 이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아카는 퉁명스럽게 내뱉더니 저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기러기들이 가버리자 닐스는 추운 들에서 잘 생각을 하니 두려웠습니다. 몰텐, 혹시 얼어 죽을지 모르겠다. 걱정 마. 플립이든 지푸라기든 모아서 잠자리를 만들면 돼. 닐스가 플립을 잔뜩 안고 돌아오자 거기 깔아. 죽을 염려는 하지 말고 내가 널 보호해줄게 하며 몰텐은 날개로 닐스의 몸을 감쌌습니다. 어때? 따뜻하지? 편안하게 자도록 해.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닐스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 이들의 잠자리에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근처에 사는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기러기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기러기들이 자는 얼음 위로 잽싸게 뛰어올라 살금살금 기러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다가 발을 잘못 디뎌 물속으로 텀벙 미끄러졌습니다. 이 소리에 놀라 잠이 깬 기러기들은 재빠르게 날아올랐습니다. 도망치자. 그때 닐스도 놀라 잠이 깼습니다. 눈을 비비고 보니 여우가 기러기 한 마리를 물고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닐스는 거침없이 뒤쫓았습니다. 조심해 엄지도령. 몰텐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닐스는 도망치는 여우를 계속 쫓아갔습니다. 거기서 이 도둑놈아, 기러기를 놓고 가거라. 여우는 떡갈나무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닐스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기러기를 놓아줘. 그렇지 않으면 주인에게 알릴 거야, 이 도둑놈아. 드디어 닐스는 여우의 꽁무니까지 달아붙어 여우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여우는 입에 물었던 기러기를 놓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기러기는 날쌔게 도망쳤습니다. 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여우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닐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닐스는 여우의 꼬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간사한 여우야, 날 잡겠다고? 여우는 자기 꼬리를 쫓아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나 닐스는 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참 돌다 힘이 빠진 닐스는 저 큰 나무로 도망치자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닐스는 여우의 꼬리를 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우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돌기만 했습니다. 이봐, 언제까지 돌 거야? 난 여기 있는데. 이 아래서 꼼짝 않고 기다릴 테니 내려오기만 해봐라. 여우는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조금 지나자 나무 위에 움츠리고 있던 닐스도 잠이 오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여우가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닐스는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춥고 무서운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온갖 짐승들이 기지개를 펴고 일어났습니다. 이윽고 거위와 기러기떼가 숲속으로 날아왔습니다. 닐스는 큰 소리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있어, 날 좀 구해줘. 그러나 그들은 닐스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내가 간밤에 여우에게 잡혀 죽었는 줄 아는가 보다. 닐스는 안타까웠습니다. 햇님만이 닐스의 심정을 아는지 맑게 웃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기운을 내. 여우의 습격. 나무 밑을 지키고 있던 여우는 매우 끈질겼습니다. 여우는 밤새 버티고 있어서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때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배가 고팠는데 마침 잘 됐어. 어젯밤엔 못 먹었으니. 간사한 여우는 기러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우가 재빠르게 다가가는 순간 기러기는 놀라서 획 날아갔습니다. 여우가 나무 밑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기러기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이젠 절대로 놓치지 않아. 반드시 잡아먹을 거야.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러기의 깃을 살짝 스쳤을 뿐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에 이번에는 3마리가 한꺼번에 줄지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여우의 발톱 끝이 기러기에게 맞닿았습니다. 여우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잡는구나 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기러기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6마리의 기러기가 날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저놈은 틀림없이 잡을 수 있겠군. 여우는 호수까지 기러기를 쫓았으나 끝내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여우는 나무 위에 닐스를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허둥지둥 나무 밑으로 뛰어왔지만 닐스는 온데간이 없었습니다. 여우는 기러기들의 꾀에 속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처럼 열심히 먹이를 잡으려 애써본 적도 없었습니다. 여우는 비참한 꼴이 되어 숲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안 됐구나 여우야. 꼴이 그게 뭐니? 기러기 떼가 여우를 놀렸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대답조차 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닐스는 그날 밤도 몰텐의 날개 밑에서 지냈습니다. 다음날 기러기 떼는 아침을 먹은 후 헤엄을 치며 온종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닐스도 몰텐의 등에 탄 채 열심히 놀았습니다. 오늘은 재미있었어.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이튿날 기러기 떼는 옛날 지주의 별장이었다는 에베드스 클로스텔 공원으로 날아갔습니다. 닐스는 조용하고 넓은 그 공원이 참 좋았습니다. 성의 여기저기를 헤매며 먹이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닐스는 먹이를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는데 단장 아카가 왔습니다.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해. 이곳에는 무서운 적이 많아.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러세요? 숲에는 여우들이 많고 호숫가에는 수달, 그리고 낙엽 위에서 잘 때는 낙엽 밑에서 겨울잠을 자는 살모사를 조심해야 해. 그뿐만이 아니야. 들에 나가서는 매와 독수리를 조심해.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까치와 까마귀들도 위험해. 닐스에게는 정말 무서운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적이 많으니 어떻게 다니지요? 그야 무리를 지어 다니면 편하지. 다람쥐랑 토끼랑 친구가 되면 좋을 거야. 그 친구들은 너를 위험에서 구해줄 것이며 때로는 숨을 곳도 알려줄 거야. 숲을 지나다니다가 닐스는 예쁜 다람쥐를 만났습니다. 다람쥐야, 나와 친구가 되면 어떻겠어? 싫어. 나는 네가 장난꾸러기 닐스라는 걸 알아. 작년에 날 가두어 놓고 장난을 쳤었지? 그러니 너와 친구가 될 수는 없어. 다람쥐는 거절했습니다. 닐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자기와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무렵 스코네 지방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본부 호수 근처에서 한 농사꾼이 암다람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다람쥐를 귀여워했고 그래서 다람쥐 집을 만들어 잠자리도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다람쥐는 한쪽 구석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 와서 그러는군. 내일이면 괜찮을 거야. 다람쥐 집을 쳐다보며 식구들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구들은 모두 바빴으나 나이가 많은 할머니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창을 열고 다람쥐 집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키가 10cm쯤 되어 보이는 꼬맹이가 다람쥐 집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저렇게 작은 꼬맹이가 어떻게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꼬맹이는 막대기를 놓고 다람쥐 집으로 기어올랐습니다. 둘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꼬맹이가 막대기를 타고 내려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또 올 거야, 꼬맹이가.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꼬맹이는 두 손에 아기 다람쥐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식구들에게 했으나 누구도 할머니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꿈을 꾸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보았어. 꼬맹이가 아기 다람쥐를 놓고 가는 것을. 식구들은 일제히 다람쥐 집을 살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다람쥐 집에는 아기 다람쥐 4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농부의 집 식구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다람쥐를 숲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붙잡힌 몰텐. 기러기 떼와 흰 거위 몰텐은 스코네의 동쪽 밭에 내려앉았습니다. 닐스는 몰텐의 등에 타고 있었습니다. 기러기들이 내려앉아 먹이를 찾는데 밭 저편에서 두어 명의 아이들이 걸어왔습니다. 기러기 떼는 일제히 날아올랐으나 몰텐은 꼬마들인데 뭐가 무서워? 도망칠 것 없어. 하며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닐스는 그때 언덕 위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닐스의 바로 옆으로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위에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몰텐은 여전히 태평스럽게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몰텐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몰텐을 구덩이가 있는 쪽으로 몰아 마침내는 붙잡고 말았습니다. 엉겁결에 잡힌 몰텐은 나 좀 살려줘 엄지도령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닐스는 내가 구해줄 테니 걱정 마 하고 소리치며 아이들을 뒤쫓았습니다. 닐스는 끈질기게 아이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얼마쯤 뒤에 시냇물을 건너다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 아이들이 어디로 간 거지? 닐스는 난감했습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데 길에 하얀 깃털이 몇 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닐스는 깃털을 쫓아 길을 갔습니다. 부지런히 걸어 가로수길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지붕과 탑이 웅장하게 솟은 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분명 몰텐을 성에다 팔았을 거야. 만일 팔려간 몰텐이 죽기라도 했다면 닐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문 앞까지 다다른 닐스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닐스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닐스는 황급히 문 옆에 놓여있는 물독 위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고등학생으로서 성을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학생 한 명이 물독이 있는 데로 걸어오더니 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물을 마시려던 학생은 어깨에 맨 식물 채집통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통이 닐스의 앞에서 뚜껑이 열린 채로 떨어졌습니다. 닐스는 재빠르게 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걸. 물을 먹은 학생은 닐스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통의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앞장을 서고 학생들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비트세불의 성은 350년 전에 어느 돈 많은 귀족이 세운 것으로 방이 100개나 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이라고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통 안에 들어있는 닐스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지루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방을 둘러보면서 1시간이 넘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350년이나 된 이 성은 역사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닐스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채집통을 든 학생은 목이 마르다며 줄에서 빠져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닐스는 거위의 행방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얻어 마신 학생이 나오려고 하자 요리사가 그 채집통에 무얼 채집했어요? 좀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통을 내밀며 보세요. 별것 없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닐스는 이따다 싶어 통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요리사는 너무도 순간적이어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저거 잡아요. 뭔가 뛰어나갔어요.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가까이 있던 학생들도 요리사의 뒤를 쫓아 달아나는 닐스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도 작아서 닐스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닐스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어느 농가 앞을 지나다가 거위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집에 몰텐이 있구나. 닐스는 몰텐의 울음소리를 듣자 마음이 조급해져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닐스는 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으나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까 몰텐을 쫓던 아이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몰텐을 잡고 몰텐의 날개를 가위로 자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 쪽에서 걸어오는 닐스를 보고 아니 괴물이다 하며 놀라 몰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몰텐은 닐스에게로 날아와 닐스를 태우고 날아갔습니다. 닐스는 가까스로 몰텐 등에 올라타고 하늘로 날아갔습니다.